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요한 대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영상 올해부터 올라가는 거는 약간의 리뉴얼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트로 영상이 좀 바뀌었고요. 옛날에는 뭐 여기에 태양광 대표가 말해주는 뭐 태양광 이야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아예 박제를 시켜놓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없고 그냥 깔끔한 뭐 화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여러분들이 얘네들도 노력을 하고 있구나 영상을 찍는데 그런 노고를 조금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그래서 건강 꼭 유의하셔가지고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조금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렇게 2022년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건축물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원래는 그 전에 제가 한번 만들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영상을 찍었다가 오디오 문제 때문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못 됐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찍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 영상을 다시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하튼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메가 미만까지는 가중치가 1.5입니다. 그러니까 3메가라고 하면 상당히 넓은 건물이어야만이 3메가 이상이 되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3메가 미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여하튼 3메가 미만까지 가중치가 1.5가 부여된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게 저희 회사가 시공한 태양광 현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축사인데요. 여기 밑에 부분은 축사는 축사 사장님께서 축사를 지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게 아니고 그 건축주께서 축사 운영을 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양광 모듈만 우리가 올려드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고, 상당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물 자체가 파이팅 넘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약하신 우리 사장님하고도 몇 번 통화는 하고, 제가 직접 뭐 이렇게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저도 워낙 바쁘기 때문에.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태양광 치고는 상당히 튼튼하게 잘 지어놓았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시공한 사진도 함께 첨부를 해드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일반 부지와 건축물 태양광의 수익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입찰이 170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장기 입찰 한 158원 정도 되죠. 100km 미만 같은 경우 158, 159 이 정도 되는데, 170원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전에 장기 입찰 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하신 분들도 계시고 요 금액보다 훨씬 더 높게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낮게 계약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보통 지금 장기 입찰 하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장기 입찰 토탈적으로 평균 가격 정도가 되는 금액이 요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170원이라고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그냥 해놓은 거고요. 일반 부지 1000km 가중치가 1.0이죠. 일반 부지인 경우에는 1000km는. 근데 100km 미만까지는 1.2 가중치를 받는 거고 900km까지는 1.0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 노지에다가 태양광을 했다, 전이나 답이나 임야나 뭐 이런 데다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요렇게 우리가 가중치를 부여받고, 임야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이후부터는 0.7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지금 일반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전이나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 된다라고 하면 연평균 2억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환산을 해보면요, 43억 3,5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게 1메가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100km 였다라고 하면 여기서 10분의 1, 9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가중치가 1.2였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빼야 되는 금액이 유지보수 비용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거나 뭐 모니터링 비용을 계산을 한다거나 보험을 계산한다거나 이런 금액들은 저희가 과감하게 그냥 제외를 시켰어요. 왜? 우리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지하고 건축물 태양광에 대한 수익을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금액들 자체를 또 산출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방대한 자료를 또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요 정도 수준이다, 43억 3,500만 원 정도 수준이다, 우리가 수익이 나오는 거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일반 부지에 진행을 했을 때 그 정도 수익이고요. 자, 건축물 태양광 한번 봐볼까요? 똑같습니다. 장기 입찰 이 정도, 건축물 1000km 가중치 1.5 받죠. 연평균 금액이 2억 7,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계산을 해보면 54억 2,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약 우리가 한 10억 정도 건축물 태양광이 더 이득을 보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가중치가 0.5가 올라갔는데 10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겠지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요, 일반 부지는 4억 3,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건축물은 54억 2,600만 원 수익이 난다. 약 10억 9천만 원, 11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11억 정도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태양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태양광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는 게 당연지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더군다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태양광 올렸을 때는 보조금도 나오죠. 킬로와트당 30원에서 50원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 태양광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건축물 태양광이 가중치 1.5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따로 국토를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중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중치를 1.5를 주는 겁니다. 일반 부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지에 그냥 모듈 구조물 심고 그 위에 모듈 올라가고 그러면 이 부지 자체는 태양광으로 맞게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아래에서도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위에 태양광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건축물 태양광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건축물 태양광에 대해서 권장을 하기 위해서 가중치 1.5를 준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 1.5에 대한 메리트는 제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농업 기반시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최근에 들어서. 최근에 법원 판결까지 가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소를 했죠. 근데 에너지관리공단,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에너지관리공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원래 정식 명칭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하튼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농업기반시설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가? 최근에 법원 판결까지 갔죠. 여기는 농업기반시설로 사용도 안 하고 있는데 가중치 1.5를 받았다. 그래서 1.5 가중치 주는 거를 박탈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법원까지 가가지고 승소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농업기반시설이 도대체 뭐냐? 농사용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준공 이후 1년 후 태양광 시설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예전 바뀌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다가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지어놓고 그냥 바로 올리면 됐었는데, 이게 이제 꼴보기 싫으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준공 이후에 1년 뒤에 이게 증빙자료 첨부하고 태양광 올릴 수 있도록 바꿔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을 짓는 이유, 다른 건축물에 비해 싸고 인허가가 쉽고 컴페이율이 6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농업 기반 시설을 짓는 경우는 최대치가 60%까지 태양광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건축물 위에 태양광 올리는 게 일반 부지에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농사용 창고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인허가 자체가. 왜? 농사용 창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000평 정도 농사를 짓는다 라고 하면 농사용 창고용으로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한 200평에서 300평 정도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물론 지자체마다 조금 달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는 이게 그냥 순수하게 뜯어보면 버섯재배사하고 곤충사육사는 내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짓고 여기에다가 내가 농사 뭐 벼를 심는다거나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버섯재배사 지어놓고 내가 버섯을 키우겠다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봐보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기는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인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낸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건축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무슨 버섯재배사 자체를 무슨 벽돌로 세워가지고 건물을 짓는다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비해 싸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가 쉽습니다. 왜? 정형화되어 있는 인허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페이율이 60%이다 라고 봐보면, 예를 들어서 200평이라고 하면요, 60%라고 하면 6, 22, 120평입니다. 120평이면 60평짜리 2개 짓고 60평 단위로 50kg씩 올라가니까 딱 100kg 정도 올라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붕 각도 자체를 50km 올라갈 수 있게끔 설계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계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60평에도 50km가 올라가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법한 건축물에서 적법한 생산활동이 필요하고 적법하게 받은 가중치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적법하게 예를 들어서 버섯 재배사를 지어놓고 버섯을 키우면 되는 건데, 문제는 버섯도 안 키우고 그냥 태양광만 올려놓고 덩그러니 올려놓고 그냥 그냥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질이 나겠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결까지 가서 승소를 해서 요거 자격에 대해서 박탈을 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건축물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 제가 분양 공고 관련해 가지고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리스크 다 제거하고 우리가 공사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갔을 때 남아있는 구자수가 있을까? 왜냐면 몇 개 안 되니까요. 5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인지를 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관련해 가지고 건축물 태양광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건축물 태양광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법하게만 사용을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건축물 태양광이 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인 거고, 그게 편법이 됐든 어떤 것들이 됐든 간에 우리는 법을 지켜가면서 태양광 사업도 영위를 할 수가 있다라고만 하면 나쁘지 않는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업체가 문제입니다. 업체가. 저도 업체이지만 업체가 그걸 관리를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고 혹은 망해가지고 없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가서 버섯 재배를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곤충을 키울 수도 없는 건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버섯 재배사나 곤충 사육사처럼 이렇게 쭉 지어놓고 저기 하고 있는데 과연 저기는 밑에 버섯을 키우고 있을 것인가 안 키우고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봐서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봐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왜 저렇게 운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것들은 좀 있지만 조금은 책임을 지고 좀 진행을 해주는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2022년도에는 열심히 달려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도 많이 구상을 하고 있고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해가지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가 1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올라갈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양수양도 계약서는 아직은 못 썼겠고 아마 그 다음 주에나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은 계속해서 제가 발전소를 매입을 하고 배당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배당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은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니라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의 그 출자 관련해가지고 문의 사항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한 10건 이상씩 이렇게 전화 오시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민태양광 협동조합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 영상들 중에 시민태양광 협동조합 관련해가지고 이야기 나온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영상들도 한번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태양광 협동조합에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냐면요. 저희 딸내미가 8개월 됐습니다. 이제 8개월 됐는데 이 딸내미 교육비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끔, 월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수 있게끔 배당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출자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직접 출자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쟤도 어느 정도는 엄청난 확고한 의지가 있구나 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큰 문제는 없다 라는 점을 꼭 인지하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십사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재미있고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이 잘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궁금해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